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논어, 오늘은 그 10번째로 향당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왈성인지 소이도자는 불이호 일용지간야라 고로 부자지 평일에 일동일정을 문인이 계심시상기지 아니라 윤시왈심의라 공문제자지 기항야여 성인지 용색건동에 무불근서이 비녹지하야 이후세하니 금독기서하고 즉기사면 완연 여성인지 제목야라 수연이나 성인이 기구이위지자 제질이요 개성덕지지하야 동용주선이자 중호예이라 학자욕 잠시 성인인데 의여자 구원인이라 구설의 범일장이려니 금분위 17절 하노라. 네, 향당 제10편이죠. 양씨가 말하기를 성인의 도를 이루는 바나 그것은 일용지간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부자는 공자입니다. 공자께서 평소에 그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일동일정이는 일거수일투족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하는 것, 일상생활 모든 것을 문인들이 모두 그것을 살필심볼시 살펴보고 자세할 상 기록할 기 그것을 자세하게 그 공자의 일동일정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니라. 윤씨가 말했습니다. 심하구나. 공자 문화의 제자들이 학문을 좋아하며 즐길 기자입니다. 즐기며 성인에게 있어서 그 용모지요. 겉모습과 얼굴 색깔 그리고 얼굴빛 말씀 언행 그다음에 행동 그 움직임에 있어서 그것을 삼가 쓰고 또 갖추어서 준비를 해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것이 끼칠 이 후세에 끼치는 것이 이 지금 그 책을 읽는서 부처에 끼쳐서 그 책을 읽게 하고 나아가서 그 일에 나아갈 적자입니다. 그 일에 나아가서는 완연하여서 성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니라. 비록 그러하나 성인이 어찌 그 구구하게 거기에 얽매여서 그 사람들이 그 잘 읽고 일을 잘 하고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는 성덕입니다. 성한 덕, 성덕이 지극하여서 움직이는 것, 용모 동용하고 두루 베푸는 것이 주선 동용 주선하는 것이 저절로 그 예에 들어맞는 것 적중한 것
중 맞을 뿐이니라. 배우는 자들이 성인의 마음을 침잠해서 잠심할진된 마땅히 여기에서 그러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니라. 옛말에 하는 옛 구설에는 이것이 한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나누어서 17절로 만들었노라. 공자의 향당 순순여야사 사불능은 자르시다. 기재종묘 조정하사 변변은 나사대육은 이러시다. 공자께서 향당이면 시골입니다. 시골에 계실 때 정성순자가 2개 붙었네요. 신실한 모양입니다. 믿음이 있고 알찬 모양, 진실한 모양이네요. 신실하게 하셔서 말씀은 능하지가 못하는 듯 했네. 못하는 사람과 비슷했다. 그런데 그 종묘나 조정에 있을 때는 변이죠. 조정에 변은 분별을 하는 것이죠. 말을 잘 분별을 해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 삼갈근입니다. 삼갈 너 이자도 종결사로 뿐입니다. 상가했을 뿐이다. 조여하대 부원하사대 강간여야시며 여상대 부원하사대 은는여야러시다. 군제어시던 축저여야시며 여여여야러시다. 네, 공자께서 조정에서 하대부들과 더불어서 말을 나눌 때는 말씀하실 때는 강직할 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직하게 하시고 또 상대부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은은 온화하고 기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화하게 하셨으며 또 임금이 계실 때는 그를 삼갈 축자고 조심하게 걸어갈 축자입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말이나 그런 것을 삼가하고 또 행동을 조심해서 움직였네요. 조심했고 또 여는 위험이 있고 엄한 모습입니다. 위험이 있고 엄한 모습. 그래서 근엄하셨다 했습니다. 군이소사비너시던 색발여야시며 족확여야 아르시다. 읍소여리바사대 좌우수러시니 의전우 첨여야르시다. 추진에 이겨야르시다. 빈태어시던 필봉맹활 빈불고이라. 임금이 손님을 불렀습니다. 이는 떨칠 빈자인데 여기는 또 인도하다는 뜻이 있네요. 손님을 불러서 인도하게 했네. 접대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면은 얼굴 낯빛을 발은 일어날 발인데
발기하다 할 때, 그런데 이거는 변하다, 낯빛. 그래서 변하다는 뜻이 있어서 낯빛을 변하게 했고 얼굴 색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걸음입니다. 발걸음을 바삐갈확 또는 바삐갈각으로도 발음이 되죠. 그래서 바삐 갈 때 발걸음을 정정정정 그리 바삐는 뛰는 것이 아니고 발걸음을 뛰지 않고 조심해서 바쁘게 살랑살랑 그렇게 걸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서 있는 동료에게는 빈에게는 업을 하고 동료 비 손님에게는 업을 하고 또 좌측에 있는 사람에게는 좌측을 위로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업할 때는 우측을 위로 올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옷은 옷의 앞전 뒤후 앞과 뒷자락 옷의 앞자락과 뒷자락입니다. 뒷자락이 휘장 첨자죠. 휘장 술의 휘장첨입니다. 휘장이 쭉 내려오면 바로 늘어뜨리면 가지런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돈된 모양. 그래서 옷은 앞뒤 옷자락들이 가지런하게 하였고 또 빨리 걸을 추자입니다. 빨리 걸어서 나아갈 때는 마치 새가 날개 익자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를 편 듯이 하였고 또 손님이 손빈자 물러갈 때 손님이 물러가면은 반드시 복명복창해서 다시 그것을 맹하여서 보고하는 것이죠. 보고해서 말하기를 손님이 돌아보지 않고 잘 갔습니다. 손님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뭔가 미련이 남든지 잘못된 것이 아쉬웠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를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은 아주 접대를 잘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잘 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그 대접하는 임금이 아주 긴장이 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임금이 몸을 갖다가 마음 편안하게 공경하는 자세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입공문하실세 국궁여야사여 불용하시며 이불중문하시며 행불이 여기러시다. 과위하실세 색발려야 하시며 족화여야 하시며 기연이사 불족자르시다. 섭제승다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사 불식자르시다. 출강 1등하사 영안세가사 이여야 하시며 몰개하사 주인여야 하시며 복기위하사 축저여야 하시다. 네, 공자께서 공적인 문이지요. 그래서 궁궐의 문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굽힐 국자입니다. 길을 국자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 몽궁해서 몸을 굽히는 것, 절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서 마치 그 내가 들어가는 문이 낮아서 높은데도 낮아서 허리를 굽히는 것 같이 그래서 문이 용납하지 않아서 몸을 굽힌 것처럼 하였다 하시며 또 중문 서 있을 때는 문의 중간
그러니까는 문 가운데에 서 있지를 않고 또 다닐 때는 문지방 역자입니다. 그 문지방 밟을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문지방이 좀 높았습니다. 다른 무슨 이게 벌레들이나 짐승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방안까지 닭들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문지방을 넘으려면은 그게 잘 안 벌리져서 꼭 밟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러다가는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문지방 밟지 마라. 대번에 빗자리 몽둥이가 날라왔었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들어갈 때 다닐 때는 문지방을 밟지를 않으시고, 또 임금이 계시던 자리죠.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요. 지나갈과 그 자리를 지나갈 적에는 임금 계시던 자리 그걸 지날 적에는 낯빛을 갖다 얼굴빛을 엄숙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공손하게 변하시고, 또 발을 확이죠. 쪽확도 되고 확도 되는, 그래서 발을 조심하고 걷을 때도 조심하시며, 또 그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은 또 충분하지가 않다, 족하지가 않은 듯 했다 하는 것은 말은 하되 좀 어눌하게 말 잘 못하는 사람처럼 했다. 그래서 잡을 섭자죠. 잡을 섭자는 그 옷자락을 잡고 성당 당에 오를 때는 허리를 굽히고 또 기를 갖다가 병풍으로 가리는 것, 이것은 숨을 좀 쉬지 않는 것,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숨을 죽여서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한다 하셨고, 또 그 밖을 나와서는 1등 한 계단을 내릴 강자지요. 한 계단 1등을 내려갈 때 한기층계를 내려서서는 안색입니다. 안색 영자는 쾌활영. 그래서 안색을 펴서 낯빛을 펴서 아주 쾌하게 기뻐하는 모습,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고, 이것도 기쁠 이자지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으며, 몰개는 계단이 없다는 것은 다 계단을 다 올라갔거나 계단을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려올 때였으니까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빨리 걸을 때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이 하심이었으며, 그 자기가 그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는 공손한 모양이지요. 공손하였다. 빨리 공손 조심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집교하실세 국궁여야사여 불성하시며 상여읍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반려전색하시며 족축축여 유순이러시다. 향예의 유용색하시며 사도의 유유여야르시다. 네, 공자께서는 그 군주를 위해서 이제 이웃나라 방문했을 때는 천자가 그 제후에게, 집규는 제후입니다. 제후에게 내려다 주는 옥규자죠.
그 옥규인 그것이 아주 이름난 옥이 됩니다. 명규가 되는데 그것을 잡을 때 그 옥규를 잡으시되 몸을 굽혀서 옥이 너무 기중한기 돼서 무거워서 커서 무거워서 허리가 굽혀지는 듯이 다 못 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드는 것처럼 하였네요. 그래서 그것을 무거워서 몸을 숙이고 이기지 못하는 것,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이 하셨으며, 명규를 그 잡는 위치는 위로는 업할 때처럼 이렇게 위를 잡고 업할 때처럼 잡고, 또 아래로는 물건을 줄 때처럼 물건을 공손히 주는 것처럼 굽히면서 줄 때와 같게 하셨으며, 낫비틀 발했네요. 낫비틀을 변색해서 낫비틀 변하여서 전는 두려워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전전긍긍 하는 것이죠. 낫비틀 변해서 두려워하는 빛을 띠시고, 발걸음은 축축 종종걸음 축자입니다. 그 종종걸음으로 걸음을 크게 떼는 게 아니고 좁게 떼서 종종종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끌듯이 그렇게 하셨다. 향례에 있어서는 그 방문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연향을 하는데, 잔치를 하는 예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는 얼굴색이 영색의 원한 낯빛을 하시고, 이거는 볼도자입니다. 볼도. 그래서 사사로이 만나 보실 때는 유쾌할 유자죠. 즐거울 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합행하게 하셨습니다. 군자 분리 감추로 시가시며 홍자로 분리 설복 이러시다. 당서아사 진치객을 필표이 줄지러시다. 치의엔 양구하시고 소의엔 예구하시고 황의엔 호구러시다. 설구장하되 단우메르시다. 빌유침의하시니 장이신유반이러라. 호락지후로 이그러시다. 그상하사 무소불패러시다. 비우상이여던 빌살지러시다. 양구행관을 고구행관으로 불리조러시다. 기러래 빌조복이 조러시다. 막 좀 더듬었네요. 군자는 감색 감자입니다. 감색 감자고 붉은색 추자입니다. 감색과 붉은 빛으로 그 옷깃에 옷깃의 맨 밑에 이 선 이렇게 되는 옷깃에 그 선을 두르지 않는다. 두르지 않고 이거 꾸미지를 않는 것이죠. 감색과 붉은색으로 그 옷 끝에다 이 선을 두르는 것인데, 그 선을 꾸미지를 않으시며, 홍색이 붉은색과 또 자주빛입니다. 자주색으로도 설복은 평상복입니다. 더러울 그래서 평상복으로 삼지를 않는다. 만들지를 않으셨고,
또 마땅히 더울 때를 당할 때는 먼저 그 속옷은 말입니다. 속옷은 갈포입니다. 가는 그러니까 가는 배 치자거든요. 가는 배 치고 요거는 굵은 갈포 객입니다. 가는 배 치 이런 거는 다 이제 좀 치깔자를 쓰니까 치로 실을 뽑아서 했다면은 아주 거친 배입니다. 거친 배고 지는 호돛 진짜죠. 호돛. 그래서 속옷을 이제 더울 때는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가는 갈포와 굵은 갈포로 만든 홑옷을 입었다. 홑옷을 반드시 겉에 입고 밖으로 나가셨다. 이거는 치의는 금을 치자입니다. 옷의. 그래서 옷을 갖다가 가도 이제 이 위에다 덧입대 색깔을 맞추어서 이것은 검은 옷으로 입고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 구자입니다. 염소 가죽 갓옷을 입고 또 소위 힐소자 흰 옷에는 고라니 예자입니다. 고라니 예. 그래서 고라니 가죽 옷을 가죽 갓옷을 입고 또 누를 누른 옷에는 여우 가죽 갓옷을 입으셨습니다. 요 치는 흑색이고 또 고구는 요거는 이제 검은색 고구를 갖다 검은색 옷으로 물들였네요. 그리고 흰 옷은 예구 고라니 사슴 고라니 예자인데 이건 사슴 새끼 예자입니다. 사실 사슴 새끼인 새끼고 또 항의는 여우 색깔 여우의 가죽 옷이다. 그래서 설구는 팽상복입니다. 팽상복은 평상시에 입는 그 갓옷은 길게 합니다. 길게 하되 짧을 단 소매 그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잠잘침 옷을 잠옷은 입었다. 잠옷은 입으셨으니 그것은 잠옷은 길이가 기네요. 자기 몸에 한 길을 하고 반입니다. 자기 몸을 그러니까 입고도 또 반 정도 더 늘어져 가지고 아주 이불처럼 그게 푹 덮는 잠옷을 입으셨네요. 그리고 담비 낙자입니다. 여우호자 여우호 담비와 여우 가죽이죠. 가죽은 두텁습니다. 두터이 했고 또 그 두텁게 입고 거처를 하셨고 또 상을 치르고 났습니다. 탈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패는 차지 않는 패가 없었다. 탈상을 하고 나면 패물을 갖다가 꼭 차고 다녔었고 또 그래서 조복이나 제복에 입는 희장유자인데 치마상 희장 같은 치마 그런 것은 입지를 아니하며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살했네요. 반드시 그 치마의 허리통을 갖다 짜맨 것이죠. 꿰매고 그리고 주름을 잡지 않고서 줄여서 깨매 넘기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옷과 검을 현자 곽관자 검은 관 차림으로 조문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염소 가죽옷을 염소 새끼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슴 새끼 가죽옷
그리고 검은 간으로서는 조문하는 데는 가지 않았네요. 조문을 하지 않으시고 길월은 그 달의 초하루가 길월입니다. 초하루가 길은 그 달의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를 하셨다. 조정에 나가서 조회를 하셨다. 제필유명이러시니 보르라. 제필변시가시며 그 필천자르시다. 네, 공자께서는 재개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입은 옷의 그 명이 밝은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배로 만든 것이다. 재개하실 때 반드시 음식을 갖다가 변할 음식을 갖다가 바꾸시고 거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리를 옮겼다 했네요. 재개하실 때는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평소에 술을 한 잔씩 했는데 술은 일체 먹지 않고 밥만 먹으니까 또 거친 밥을 먹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밥만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식불념 정하시며 해불념 세러시다. 식의 애와 은혜의 육패를 불식하시며 세각 불식하시며 지악 불식하시며 시임 불식하시며 불식이러시다. 활불정이여든 불식하시며 불덕이장이여든 불식이러시다. 육수다나 불사승식기하시며 유주무량하사대 불금난이러시다. 고주시포를 불식하시며 불철강식하시며 불다식이러시다. 제어공하시고 불숙유하시며 제육은 불출삼일하듯이니 출삼일이면 불식지의니라. 식불어하시며 침불은 이러시다. 먹고 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공자께서는 밥은 정한 것, 자세 정밀한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은 정밀한 걸 좋았다는 얘기죠. 하얀 쌀밥이나 좋은 거, 그때 쌀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회는 회지요. 그때 회를 갖다가 먹었는 것 같습니다. 회는 가늘게 썰은 것을 좋아했네요. 싫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밥이 실의자입니다. 밥실의고 또 밥실애자인데 요 두 가지는 밥실의는 밥이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이것은 밥이 상한 것이고, 또 밥실애는 그것이 맛이 변한 것이네요. 맛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는 가늘게 썰은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밥이 쉬었거나 밥이 맛이 변한 것, 그리고 또 생선이죠. 생선, 요는 뇌자인데, 뇌는 썩을 뇌자입니다. 썩을 뇌. 그 생선 썩은 것하고, 또 고기가 또 썩은 것이죠. 고기가 부패한 것, 그런 고기를 불식했네,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저도 그건 안 먹는데,
특히 요즘은 더 안 먹죠. 안 했으며 그 다음에 빛깔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이것은 또 먹지 않았네. 색깔이 안 좋은 것 먹지 않았고, 냄새가 또 독한 것, 악한 것, 또 냄새. 근데 중국 가면 우리가 뭐 취향이 다르니까 그 향초 그건 진짜 먹기 힘들더라고. 요즘은 많이 좀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중국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독한 것, 악한 것은 먹지 않았으며 또 이 실임이네요. 그는 요리를 하는 방식, 그 요리할 것을 잃어버린 것, 그 잘못한 것과 잘못한 실수한 것과 그런 것은 또 먹지들 않았고 실수한 것은 먹지를 않았고 그리고 또 제때에 나지 않은 것, 제철에 나지 않은 것도 먹지 않았네요. 요즘은 저장해놨다가 많이 먹는데 그때는 이런 저장 장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제때에 나는 음식은 그만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고기든 뭐 야채든 뭐 반찬이든 아주 정확하게 썰지 않으면은 정확하지 않으면은 바르지 않은 배지를 썰은 거죠. 배를 활자 배지 않으면은 잘못 뺀 거는 먹지 않았고 또 먹지를 않았으며 또 그 장이죠. 제객에 맞는 간장 장자인데 그 간장이 아니면은 제객에 맞는 장을 얻지 않으면 장맛이 안 좋으면 말이죠. 또 먹지를 않았다. 안 하셨다. 그래서 먹지를 않은데 그런데 고기는 비록 많더라도 밥보다는 밥의 기를 이길 수 없는 것, 밥의 기운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먹지를 않았네요. 밥의 기운을 이기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오직 술은 양이 없었다. 많이 마셨는데, 난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 취해서 정신없이 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살꼽자입니다. 시장에서 술을 사는 것, 시장에서 포로나 술을 사는 것, 이것은 먹지를 않았네요.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야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지를 않았고 또 생강을 먹는데 생강 먹는 것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생강을 꼭 먹어야 된다. 생강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밥을 다식하지를 않았고 밥을 많이 먹지 않았고 나라의 제사 지내는 것이죠. 공적인 제사, 공적인 그 제사입니다. 제사를 도울 적에는 고기는 익히지 않았다. 잘 숙지 않은 고기를 익힌 그 몇 밤을 자게 나면은 썩게 되지요. 그래서 고기는 하룻밤을 넘기지를 않으셨으며 또 집에서 그 제사 지낸 그 고기는 그 3일입니다. 3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3일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 3일을 벗어난 것은 3일이 지난 것은 먹지 않았다. 먹지 않았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으며 또 그 잠을 잘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비록 그 거친 밥이죠. 거친 밥과 나물국입니다.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요거는 이 오이 과자는 반드시 필자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석에 있는데 반드시 그 제를 지내는 고시례를 하는 것이죠. 고시례를 하시되 반드시 마음을 갖다가 재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마음을 가다듬으셨다.
석불정이여든 불자릇이다. 공자께서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은 앉지를 않았다. 향인음주장자 줄이여든 사출의릇이다. 향인 나얻은 조복이 입어 조개릇이다. 고향 사람들, 시골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지팡이 장자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이 먼저 나가면은 그 뒤를 바로 따라 나가셨다. 시골 사람들이 그 푸닥거리 할 나자입니다. 푸닥거리 할 나. 그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조복을 입고, 조개는 동쪽 계단입니다. 동쪽 섬돌계 등 동쪽 섬돌에 서 있었다. 서 계셨다. 문인어 다방하실세 제배 이송지릇이다. 강자계약이언을 배이수지왈 구미다리라 불감상이라시다. 문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갖다가 보내어 안부를 물었을 때는 그 보내온 그 심부름 분한테 사자한테 2번 절을 하고 그를 보내셨다. 사자를 심부름 온 사람을 보내셨고, 개강자입니다. 개강자가 보약을 갖다가 보낼 게자입니다. 보내오자 공자께서는 그것을 절을 하고서 받으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구하는 이 약의 성분을 갖다 통달하지 못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맛볼 상자지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했네요. 구분이언을 자태조할 상인호하시고 불문마하시다. 마국간 구자고 탈분자입니다. 마국간이 불탔는데 공자께서는 조정에서 물러나와 가지고 사람이 상했는가 하고 물었네요. 어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마국간에 불이 났으면은 말이 다 죽었는가 싶어 걱정할 것인데 사람부터 먼저 걱정을 하셨네요.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으셨다. 사람은 이제 괜찮다 하면 다 다친 사람이 없다 하면 말도 어떠냐 하고 물었을런가 모르겠네요. 군이사시 여시던 필정석 선상지하시고 군이사성이 여시던 필수기 천지하시고 군이사생이 여시던 필죽지 흉지러시다. 시시거구나실세 군제어시던 선반이러시다. 지레군 시지어시던 동수하시고 가조복 타신이러시다. 군이명소시던 불사가행이러시다. 입태조하사 매사를 문이러시다. 네, 임금이 음식을 갖다가 하사할 줄 사자지 하사해 주시면은 반드시 그 바른 자리죠.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하고서 먼저 그것을 맛볼 상자입니다. 맛보고 임금이 비릴 성자입니다. 비린 고기를 하사하는 것. 비린 고기는 날것이 비리기 때문에 날고기입니다. 날고기를 주시며 반드시 그것을 익힐 숙자
그래서 익혀서 드릴 천자 올릴 천자죠. 조상 그 갈지자는 조상이 되겠네요. 조상에게 올리고 또 임금이 사는 것을 주시면은 하사해 주시면은 반드시 이제 쌓다 할 때는 축이고 기르다 할 때는 효구를이죠. 반드시 그 사른 짐승을 길르셨다. 또 모실 시자죠. 임금을 모시고 밥을 먹을 때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임금이 제를 한다. 이 말은 고시래 하는 거, 고시래 하는 데서 던지죠. 밥을 하나 퍼서 먹고 고기든지 뭐든지 좀 던지면서 고시래 합니다. 하면서 먼저 밥을 잡수셨다.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을 앓을 때는 임금이 그를 보러 온 것이죠. 문병인을 오시면은 머리를 동쪽으로 했습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조복을 병이 들어서 잘 못 일어나니 조복을 몸에다가 끈을 끌어올 띠 신자입니다. 그 끈을 끈과 띠를 끌어와서 조복과 띠를 끌어와서 몸에다가 더하는 것 걸치고 임금이 부르면은 명하여 부르면은 그게네 감합니다. 멍에 가짜지요. 수레에 멍에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쫓아갔다. 걸어가셨다. 그리고 태묘에 들어가서는 모해사에 모든 일을 물으셨다. 붕우사야 무속이 얻은 왈르아비니르 드시다 붕우시괴수 그마라도 비제육이 얻은 불베르시다. 붕우지요. 공자께서는 벗이 죽었습니다. 벗이 죽어서 돌아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벗이 죽었는데 어딘가 빈소를 차리거나 무덤을 지낼 데가 없었네요. 무덤을 그게 묘자리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 말하기를 우리 집에다가 내 집에다가 빈소를 차리라고 집을 빌려줬네요. 그래서 붕우들이 친구들의 붕우의 선물계 줄게짜죠. 선물은 비록 수레나 말이더라도 말 같은 귀중한 물건이라도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은 절대로 절하지를 않았다. 붕우가 죽었는데 죽은 붕우에게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은 절하지를 않았네요. 붕우 제사에 제사 지낸 고기만 절을 하고 받았습니다. 침불시하시며 거불용이러시다 제자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어견면자여고자시고 수설이나 비리 모르시다.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구반자르시다. 유성찬이여든 필변색이자이러시니 신내 풍열의 필변이러시다. 네, 공자께서는 잠잘 때는 시자죠. 시체처럼 하지 않으셨고 평소에 거처할 때 모양을 용모를 꾸미지를 않았습니다. 내지 않으셨고 상복 제체복이죠. 상복을 입은 자를 보면은 비록 친하나 절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변하셨고
멸류관을 쓴 자를 보면은 멸류관 쓴 자와 소맹조 장님을 보게 되지면은 비록 그 사석이라고 했네요. 보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사사로운 자리이면 자리이나이라도 반드시 그 예모야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설은 평상복, 또 더럽다, 뭐 업신여기다, 무람하다, 이런 무람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예의가 없고 조심스럽지가 않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흉복입니다. 수레를 타고 갈 때 상복이나 흉복, 금왕복을 입은 자에게는 그것을 시기죠. 이제 이 식은 수레 앞에 가로된 나무인데 그 나무를 잡고서 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히 겸손히 한 것인데요. 그리고는 자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또 이 부판은 지도입니다. 지도와 이거는 부는 이 판은 호적이고 부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호적을 부가 짊어질 부자죠. 질 부자고 판은 호적이나 지도로 판을 새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판을 지고 지도는 호적을 짊어지고서 진 자에게는 아주 그 식경의를 표하였고 또 성찬입니다. 성대한 음식상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얼굴색을 낯빛을 변해서 일어나시고 또 빠를 신자죠. 우레가 치면은 빠르게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는 빠르죠. 그래서 맹렬한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아이고 이거 무섭구나 뭐니 겁내는 빛을 변했네요. 그리고 공자께서는 16수 승거하사의 필정이 집수러시다 그 중에 불내고 하시며 불지른하시며 불친지르시다. 수레를 오르실 때는 반드시 바로 섭니다. 바로 서서 수레의 그 손잡이를 잡으셨습니다. 수는 편안할 수, 또 그 당길 만자인데, 그 수레 위로 오를 때 그 끈을 잡는 것, 그 끈입니다. 끈 숫자죠. 그래서 수레 안에서는 그 안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는다. 안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또 말씀 빠를 질자입니다.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시며 또 손가락 짓자지요. 손가락으로 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셨다. 색사의하며 상이후지빈이라 왈삼념자치 시제인저하야시널 자로 공지한대 삼치자가시다. 네, 새가 사람의 기색을 보고 거동을 하네요. 그렇게 보고 날아올라서 빙빙 돌면서 살펴본 후에 집자기가 앉을 자리 나무 위에 앉는 집자죠. 나무 위에 앉습니다. 그러고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의 그 교랑 다리죠. 다리 이에 있는 암컷과 수컷자 암컷이 수컷과 암컷이 참으로 시제라 좋은 시절이구나. 봄이네요. 자기 꽁이 찡고 울어살 때는 수컷이 암컷을 청할 때죠. 좋은 시절이구나 하셨는데 자로가 그 꽁을 갖다가 공지했습니다. 함께 잡아 올려가지고 3번 냄새를 맡고는 일어나셨다. 잡아 올리니 3번
냄새를 그 꽁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